여기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도 자기가 법원에 제출한 권리신고 배당 요구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 제5조에 원상 회복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유지권 포기 조항이고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 되므로 비교된다. 됐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한 장짜리가 대부분 많아요. 이게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5조에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인쇄가 딱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14에 66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성동에 이게 이제 임차인이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이 박씨가 있어요. 박씨가 있는데 3천에 80을 주는 박씨가 있는데 이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합니다. 신고했죠? 그죠? 유치권을 신고합니다. 임차인이 신고를 할 때에 임차인이 신고를 했는데 배당 요구를 했는가 이걸 잘 봅니다. 했죠? 하면은 전세 계약서가 있어요. 이게 그럼 전세 계약서를 낙찰자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차순위 되고 이 사람이 낙찰받았어요. 왜냐 그 뭐 유치권이 있으면 또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차순위자가 2억 차순위 조건은 됩니까? 2억 5천 빼기 10% 2,100만을 빼면은 2억 2,900 이상 쓴 사람은 가능하죠? 2억 3천이니까 신고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유치권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내니까 미납이 되고 그 다음에 낙찰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경매 전문가를 잘 압니다. 제 같은 사람을 알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임차인이 내보내야 되겠죠?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임차인이 인도 명령이 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인도 명령, 한번 이제 배당 요구했죠. 그럼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요거는 복사가 됩니다. 전세 계약서가. 그럼 복사를 해가지고 잔금을 넣으면서 요렇게 신청하면 돼요. 자, 인도 명령 해가지고 잔금을 넣고 나면 이제 인도를 해야 되겠죠. 조건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런 경우에는 대출도 해줍니다. 유치권이 성립 안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인도를 신청하면은 자, 봅니다. 이래가지고 피신청인, 아까 임차인은 점유권을 얻는 자다. 식당 임차인인데 권리신고 배당 요구할 때 첨부한 전세계약서 5조에 보면은 임대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인도했다. 이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입비, 필요비의 상환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75년 8년. 자, 이래가지고 인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은 그때는 또 요것도 또 조금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자이 뭡니까 이거? 법률시문. 그죠? 연구논단에 보면은요, 이났어요. 이상한 변호사랑 보면은 민법상 비용상환 청구 규정 임의 규정이므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차인의 원상 회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회보 의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상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피담보권이 없으므로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원상 회보 의무할 때는 자, 이거 써놨죠. 자, 3개 봅니다.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명시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됐죠? 그 다음에 경락가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은행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배당 목적으로 아까 했죠. 우리 허위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경우는 경매방해죄 처벌이 가능하다. 그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원상 회복 의무 명시는 유치권 성립 안 한다. 그는 이 75년도 이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할 때 요거를 딱 넣어주면 판사 뭐랍니까? 이야, 제 양반 대개도 많이 안 해. 그죠? 75년 판례가 뭐죠? 한번 봅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필요비, 상환 미리 포기한 것을 통해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딱 신청하면요, 판사님이 바로 3일 이내에 인도명령 내려줍니다. 그럼 그때 요거도 첨부하면 더 좋고,
요거 신문 있죠? 오래가지고. 이건 어디서 제가 따왔죠? 법률 신문 가면 다 있습니다. 캡처할 수 있어요. 법률 신문에. 그거 하면은 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첨부하면은 위에 식당도 그렇고 밑에 식당도 마찬가지. 요거도 유치권을 임차인 한 1억 8천 했어요. 16에 1416 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장사를 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좋아해야 됩니다. 그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봅니다. 요것도 이제 1층을 우리 수강생이 13억짜리인데, 요리 낙찰 받았어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죠? 해달라고 하면 뭡니까? 원장님, 대출을 물어보니까, 대출이 안 된대. 왜냐니까 뭡니까, 지금? 유치권이 신고됐대요. 자, 요거 딱 보면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유치권 윤혜란 씨로부터 유치권 포유학서 받아오이소. 이랍니다. 인감증서 붙여가지고. 안 그러면 공정증서 해가지고 받아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전화해보세요. 유치권 신고됐는데 대출 됩니까? 하면 아유, 안 됩니다. 겁니다. 그죠? 되는데, 여러분은 딱 본께네, 요 임차인이 본께네, 요 윤혜란 씨네, 그럼 뭐 배당 요구 했는 거 아는 거 딱 본께네 했죠? 그럼 박수 쳐야 되겠죠? 치고 인도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대출도 80% 해줍니다. 4억. 대출 냈어요, 이거. 4억 내고, 인도면허 신청해서 바로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손 드는 거죠. 인도면허 신청. 그럼 이 사람이 뭐 한 3, 400, 4, 500 주면 막 끝나는 거죠. 평수가 워낙 크니까. 한 90평, 87평이니까, 그죠? 한 4, 500 줘야 되겠죠? 한 500. 자,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크면은 유치권도 신고하고 배당 요구한 거는 자산행위입니다. 임차인을 봐서. 우리를 봐서는 박수 칠 일이고. 그럼 뭐 경락잔금 대출도 쉽고, 명도도 쉽고. 알겠어요? 그럼 아까 공장도 그럼 아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아까 문제 없었죠? 보안공장.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낙찰 받아오세요. 제가 대출도 되고, 인도 명령 결정도 뭐 열흘 이내에 바로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이런 노하우는 20년 내가 경멸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 안 그러면 모릅니다. 변호사들도 실무를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수강생 전화온 거 아닙니까? 낙찰 받아갖고 유치권이 신고되는데 대출 됩니까? 인도 명령 됩니까? 이 말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거. 두 개를 내가 다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잔금 넣기 전에 미리 가서 법원에 연락합니다. 연락해가지고 전세 계약서를 복사해봐요. 그거만 해오면 끝납니다. 계약서 딱 중간에 5조 줄 딱 채갖고 인도면 신청하면 딱 되고, 은행에서 대출 유치권 선임하는 건데 우찌서 안 하노? 그러면 자 봐라, 이게 변호사 안 써놨나 이게. 그냥 써놨어 이게. 그쵸? 이거 팩스는 주면 다 압니다. 은행에서. 아이고 그래? 아 그렇네. 문상해보 명시있네. 그 전세 계약서도 딱 복사했잖아. 법원 가서. 그거 같이 넣어주면은 은행에서 아 대출도 해줍니다. 쉽죠? 그죠? 이거는 엄청 귀중한 노하우입니다. 귀중한 노하우. 책에 가도 잘 없어요. 여러분이 막 유치권 책 많은 거 보세요. 막 보면 막 머리가 아프지. 이런 설명이 없어요. 실무를 얘기 안 하니까.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면 그러면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더 어려워. 근데 보통은 배당 요구를 거의 90% 해요. 대부분. 유치권 신고한 사람은 주로 임차인이 장사를 하면서 일 하거든요. 영업하면서 이렇게 유치권 신고하는데 집행관이 옵니다. 전세 얼마입니까? 아이고 못 받겠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 시설 한 2억 했는데 자꾸 하면 법원에 유치 신고해서 집행관은 딱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보통 합니다. 유치권도 일부러 물어서 합니다. 유치권은 하는데 배당 요구도 하고 유치권 신고하고 그거는 지 자산이에요. 우리를 봐서는 좋은 일이고 박수 칠 일이고. 자,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것은 유치권도 신고하고 배당 요구하는 것은 아주 불리합니다. 임차인한테.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안에 지임장할 때 10억 4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는데 대출을 오고 해달래요. 그래서 답사를 갔습니다. 공사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보면 이분이 낙찰자가 포항에 이제 그 큰 하원을 하시는 꽃 하원을 하시는 분인데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송도 해수장 앞에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인데
이는 여름에 장터 해야 돼요. 여름에. 여름에 송도 4층입니다. 송도 해수욕장. 해수욕장 앞인데 지금은 장사 또 잘 돼요. 왜냐 그러니까 요새 뭐 이게 케이블카가 다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갖고 4층이고 여름에 이제 이게 막 찜질방에 놀러 요요 막 수요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10억 4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을 5개 달래요.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을 5개 달라고 하면 1순위로 6억 5천을 설정합니다. 건전항을. 그죠? 설정해주고 대출을 합니다. 그럼 뭐 뛸 염려는 없어요. 1순위니까. 그래서 대출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임차인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13명이 돼요. 14기죠. 임차인도 많고 그 다음에 유치권도 이렇게 보면요. 이 진짜배기 유치권이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25억짜리 여기 보면은 25억짜리 이건 5억은 진짜배기고 진성이고 요거는 작하고 25억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5억짜리가 판결문을 가지고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5억짜리 여기에 딱 10평 이게 이제 5억이고 10평이고 요거는 25억짜리가 작하고 두 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은 있어가지고 대출해달래요. 그래서 이 유치권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이게 둘이나 신청 들어가고 진짜 공사업체 한 20군데서 5억짜리 이게 판결도 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안 된다 했더니 신랑 각시갖고 또 죽는다고 난립니다. 새해 어서 잔금 넣어야 되는데 빨빨 좀 해더라고 5억 좀 해더라고. 그래서 적금 한 달에 300만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있대. 그때 펀드 보험 반가 슈랑스. 그럼 대출 5억 들고 반가 슈랑스 300 받고 이러면 은행보다 괜찮은 장사예요. 금리 좀 1% 센데요. 금리 신경 쓰지 말아야 대출 받을 텐데 5억을 해줬습니다. 왜 주느냐? 5억짜리는 여기서 10평을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인정하는데 그래서 해줬더니 대출을 5억 해주고 이제 25억은 인도면 해가지고 전부 다 명돈 다 됐어요. 다 되고 이제 그런 판인데 대출을 해고 나니까 여기서 밀어넣었어요. 청와대 이런 데다가 금융감독원,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하여튼 대한민국 관공서는 다 넣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본점 통해서 신안의 마산역 지점장, 황 지점장은 만다고 대출을 해서 5억 해줘가지고 이 때밀이들이 여기 13명이나 이 대한민국에 막 청와대부터 민원이 들어가지고 본점에 난린데 답변 써라. 그래 내가 답변 쓴다고 보름 동안 술도 한 잔도 못 먹고 그죠? 제가 또 이런 책 쓰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거를 써내는 사람인데 그런 걸 잘하죠. 유치권이랑 이라고 그때만 유치권이 별로 활성 안 됐어요. 은행에. 그 유치권이 뭐고? 거기 공사대금인데 못 받았다. 근데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되니까 점유를 또 쥐꼬리만치 5억짜리가 하고 있는데 10평인데 그래서 무시하고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민원 넣은 거는 저 황영 지점장이 낙찰자한테 저 표현을 절마 저거 돈 얻어먹고 해준 기다 이 나입니다. 요새처럼 유재수 사건인가 그런 것처럼 해주고 짜고 이런 겁니다.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답변 쓰고 이제 무마를 시켰는데 또 한 5년 지났습니다. 퇴직하고 있으니까 또 요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아줌마 안 예쁘면 했던 말도 안 했겠는데 예뻐요. 여기 5억짜리 진성 유치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팔아먹도 못하겠고 몸에 내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이게 앉아 있으니까 팔기도 어렵다. 전체를 이게 유치권이 5억이 있으니까 그죠? 유치권이 진성이 있으니까 어렵다. 어쩌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보여. 이게 뭡니까 이거? 벼룩시장 신문이 한 7년 된 게 앉아 있더라고. 그 뭐냐? 그러면 옛날에 판결문 있을 때는 유치권은요 점유하는 것만 그게 딱 필요하거든요. 거기만 유치권 승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있는데 창고에다가 10평에다가 여기 딱 앉아있어요. 안에 10평 안에다가. 그래서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판결문 대부분 제가 소송하고 졌을 때도 그때 아줌마 있을 때 몇 달 동안 있는데 아줌마가 있다 보니까 너무 찌었거든요. 그 10평 안에 창고에서 딱 자리만 지키라 하니까 그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이래 사람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아무도 안 오는데 아무도 안 오는 그 벌판에 혼자서 앉아갖고 10평 안에서 똥모처럼 앉아갖고 이렇게 그 두 시간 있다고 막 갚이는 거야. 그때부터 7년간 비었대요. 잘 됐다 그거 떠듭비라 하죠. 떠듭비고 거기에다가 네일 아트
이 찜질방이니까 손톱 이 하는 거. 이 사람을 사업자 도면이 있으니까 판결문에 대법원에 그 10편 그런 도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첨부해서 네라터를 거기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버려. 그래갖고 우리가 했는데 한 달 정도만 지나가서 만약에 쳐들어도 이긴다. 그죠? 점유를 저걸 안 했다면 죠. 불법 점유를 했다 해도 저거 빨리빨리 와야 되거든요. 와서 와 뜯어놓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7년 동안 잘 안 비니까 막 뜯어버려. 그러고 지금까지 한 3, 4년 지났어요. 지금도 조용해요. 잘 뜯었어 그때. 그럼 지금 와서 야 왜 우리 창고 뜯어놓 5억 돌아 그러면은 안 줘도 돼요. 물론 불법 침탈인데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를 예로 5층인데 5층에 절반만 점유하고 10억이다 해도 그거는 5층만 점유하는 부분이 인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유치권자가 임대 놨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유치권자는 100% 점유 다 해야 효력이 있는 거지. 찌꼬리 만큼 점유하는 그거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죠? 보면은 점유를 잘해야 된다. 그입니다. 그 점유도 면적에 따라서 하는 면적에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봅니다.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필요 경비에 빼줍니까? 하면 그럼 5억짜리를 내가 3억에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죠? 예로 진성이 있어가지고 5억짜리를 3억에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는 법원에서 나중에 팔 때 내가 취득원가에 빼준다면 취득원가 무슨 말이죠? 팔 때 그거를 감안해 준다. 그럼 감안해 주는 거는 우리가 보니까 경매에서는 우리 공용비용 감안해 주죠. 경매 팔아물 때 그죠? 그 다음 유치권 합의금액 감안해 주는데 요거를 유치권 합의금액 금액이 크기 때문에 판결문 정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로 3억을 합의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5억 소송 걸어라 나한테 낙찰한테 그래갖고 우리 법원에 앉아서 조정하자 3억에 그죠? 그럼 3억에 합의가 되죠? 그럼 주기로 한다 이래갖고 주면은 그거는 세무서에서도 판결문이 있으니까 100% 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냥 짜고 하는 것도 있겠죠. 아까 가라 유치권인데 서로 짜고 할 수 있겠죠. 그래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무서에서는 판결문이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관리비도 지금 우리 빼주고 있죠. 공용 관리비는 우리 팔 때 세금에서 빼주죠.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유치권 합의금액도 빼준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여기 그 세무서의 회신 자료도 있고요. 필요는 다 빼준다 말입니다. 있고 또 대법원에 86년도에 하고 아니 2001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거를 감안합니다. 빼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유치권 등 모든 판결문은 누구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저도 자주 신청해요. 그럼 어디 가느냐? 주로 창원지방법원에 가서 민원에 가서 요리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두 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면은 다 판결문 옵니다. 나와요. 유치권 판결문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90%는 오늘 신청하면 내일 바로 받습니다. 인터넷이나 팩스나 저는 주로 메일 받죠. 메일 받아 교재 쓰기 위해서 메일 받고 그런데 이제 비실명화 안 된 거는 한 2주 걸려요. 10개 중 하나 정도는 신청해 놓으면 한 2주 걸리는 그런 거 있어. 비실명화 안 해놓은 거. 이름은 김길동인데 김땡땡이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작업 안 된 그런 거는 2주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신청하면은 다 오더라.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신청할 거면요. 이름 번호를 알아야 돼요. 2012 갑. 그리고 이름 2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래 해야 나의 사건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판결문은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나의 사건 검색은 요거는 이제 이름 2자 정도는 알아야 되고 판결문 신청하는 것은 사건 번호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서 은행에 전화해 보니까 유치권이 패소했다, 성수했다 그런 판결문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는 들었는데 판결문을 팩스에다가 하면 절대 안 넣어줍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판결문 사건 번호만 알려주세요. 그걸 우리가 받으면 돼요. 이해가죠? 판결문 번호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면은 이런 거죠. 신협에서 신용협동조합에서 조씨한테 유치권 부존자 항의 소송을 해서 신협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피고는 누구, 뭐, 그러고 이제, 이거는 1심이고, 2심은 고등법원에 갔는데 사건 번호 여기고 다 나오죠? 그럼 다 나옵니다. 2심, 3심 번호 다 나오니까 좋아요. 검색해보면은. 자, 그 다음. 거제시 봅니다. 거제시에 이렇게 해서, 신청 채권자로부터 유주권 배제 신청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떨어지면은 18에 2865. 떨어지면 누가 제일 피곤하죠? 자꾸 떨어지면. 은행이 골치 아프죠? 은행이 골치 아픕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그러면 은행에서 보통 소송합니다. 해가지고 이긴 판결문을 보통 법원에나 들라주고, 그 다음에 구독선에도 제공합니다. 그럼 이거 보면은 쭉 떨어지죠? 주택인데 떨어지는데, 이순위자가, 여기서 이제, 이순위자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자꾸 떨어지니까, 유치권이 신고 딱 들어오니까 더럽죠? 이기 때문에 잘 안 팔립니다. 더 안 팔리게. 그래서 소송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여기 내용 보기 보면은, 구독선에 갖다 줬어요. 성소 판결문. 그럼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 판결문을 열기 하면은 집에 가서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봐야 돼요. 봐야, 아, 판결문은 주로 여기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죠. 그래서 원고는 이게 P2P에서 합니다. 대부업체인데, 원고가, 어쩌다 말이고, 별집, 목록, 기재, 각본에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유치는 안다 말이죠. 그 원고 이겼다. 건전한 은행에서 여기에서 요 업체에서 이겼다. 그럼 요것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셔가지고 유치권에 대해서 감각을 더 가지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집에서 눌리보라면요. 보면은 이런 판결문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거? 아이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일 하루 쉬시고 모레는 목요일날 개강하니까 오전반은 10시부터고 저녁반은 금요일부터 이 개강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달라 이런 뜻입니다. 보낼 수 있겠죠? 자, 요 가지고 빠진 거 있습니까? 그 유치권은 자, 결론은 그래요.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한 20년 해오면서 유치권을 쭉 보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이건 안 했구나. 뭐 많이 안 했는데. 요도 있네. 앞에 몇 개 빠졌다, 그죠? 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조금 더 봅시다. 자, 이런 거요. 유치권하고 법상권 싸움합니다. 그럼 누가 이겨? 법상 이겨요. 자, 이렇습니다. 요 건물에 대해서, 그죠? 요 건물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동일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지상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인상 선임 안 되겠죠? 철거하겠죠? 은행 설정 뒤에 무조건 짓는 거는 철거하겠죠, 일단. 자, 철거인데 거기에 이제 새 건물에 유치권을 주잖아요, 유치권. 공사대금 내가 3억 2천 주 2억 못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답을 놨어요. 여기 보면은 신축 공장 관련해서 원고에 대해서 법상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는 원고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어서 공사업체는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인도 법상권을 주장한 사람하고 공사업자하고 싸움하면은 유치권하고 싸움하면 법상권 이긴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땅을 아파트의 대지권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3억 2,100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또 철거하라 그러면요. 공사업체도 있지만은 물론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이 건물에 건물만 매각되죠.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은 요 건물에 보면은 1순위로 전세권을 배당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년 임차인도 요거도 자 봅니다. 건물 소유자 아닌 사람이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 요청할 수 있느냐? 적고 그 건물 점유자가 대학령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도 퇴거 요청에 대항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자, 다시요.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에 있는 유치권을 주는 사람한테 유치권을 승인한다고 소송합니다. 그죠? 토지를 인도해라 이렇게 소송해요. 인도하라고 소송하면은 이깁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그 건물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그 건물에 여러 전입신고를 빨리 했다든지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인수죠. 그러면 그거는 땅 낙찰자가 철거하라 하면은 철거될 건물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유자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위 태우증에 대항할 수 있느냐? 선순위 세입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좋은 거죠. 땅 낙찰 받으면 좋은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건물하고 공사업체도 나가줘야 되고 선순위 세입자인지 나발인지 해도 그것도 다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유치권이 성립하고 싶으면은 자, 우리 요거 줄칩니다.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치권자는 점유의 상실에서 소멸한다 해놨죠. 유치권자, 점유 상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유치권이라고 한 것은 320조 보면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줘. 그래서 변제기는 요거는 경매 전에 공사가 완료된다 이런 뜻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2조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유치물을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면 깨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성립요건입니다. 유치권에 성립요건은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 견연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신축 건물 공사비, 토목 공사비 이런 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되는데 요거는 경매 이전에 도래돼야 됩니다. 경매 이전에 공사가 완료돼야 돼요. 그 경매 전에 공사 반대고 경매 들어가고서 또 반대고 완성됐다. 그거 안 됩니다. 경매 전에 변제기에 도래되고 채권도 견연성이 되고 변제기에 도래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점유 여기서 많이 깹니다. 90% 여기서 깨죠. 유치권자들이. 그래서 고용원을 직접 점유하든지 경비원을 들여서 하든지 간접 점유해도 상관없다. 없는데 불법은 아니 되고요. 용역계약, 세콤, 캡서, 용역계약 해도 상관없다. 그죠? 없는데 이런 용역계약서는 경매 전에 계약서가 되는 게 좋습니다. 경매되고 나서 몇 달 뒤에 용역계약서 쓰고 그거는 또 안 돼요. 그건 또 큰일 납니다. 하여튼 경매 전에 공사 완료돼야 되고 변제기 도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도 해지됩니다. 최소한도 집행관에 갈 때 정도는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의 소멸, 점유의 상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하면은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대출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집행관이 경매 직후 방문해 조사한 현황 조사서에 유치권자가 점유해야 되지 그때 안 하면은 보통 거의 90% 패소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공사업체는 담보물권자로서 판결문을 받아갖고 도급회한테 판을 받아갖고 경매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매각되면서 배당은 안 돼요. 신청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경매를 넣어주는 정도지 뭐 배당 받기는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거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특히 임차인들은 지가 공사를 뭐 매덕 주고 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예로 아까처럼 배당 요구하면 쉽죠. 그럼 안 하면은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도 깨지는 거 마찬가지로. 그죠? 임차인은 그거는 성립 안 된다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신한은행 창원중앙지 보면은 3, 4, 5층에 화인치가가 들어옵니다. 화인치가가 들어오는데 은행 3, 4, 5층 빌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대. 1억 5천 주고. 그거는 유치권 성립합니다. 기매되면은 성립하는데 안에 만약에 내부 시설이 5억 주고 했다. 그거는 유치권에 성립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가 돼야 돼. 가치. 그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다 한 거네. 그 다음에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실령 받고 징역 받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이런 거는 자 됐습니다. 끝나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요.